자, 그래서 코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이트 앱스트랙션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라이트 앱스트랙션 다음에 이제 섀도우 맵 코드를 보면 되고, 이 브랜치는 다시 원래대로 이 오픈GL 렉처 브랜치로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코드가 요겁니다. 섀도우 맵 괄호하고 뎁스 맵, 요 코드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단 핵심적인 부분이, 일단 어떤 클래스가 추가가 됐냐면 섀도우 맵 클래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섀도우 맵이라는 게 아까 제가 강의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뎁스 맵, 뎁스 맵을 저장을 하기 위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그 다음에 섀도우 맵, 뭐 섀도우 위드, 하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가 뭘 하는지는 잠깐만 먼저 CPP 먼저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뭘 해야지 되냐면 프레임 버퍼를 만들어 줘야지 됩니다. 자, 프레임 버퍼 뭔지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빈칸이 별로 없네. 자, 프레임 버퍼 얘기를 할 때 얘도 제가 언제 설명드렸냐면 아웃풋 머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컬러 버퍼, 뎁스 버퍼, 스텐실 버퍼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합쳐서 프레임 버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가 필요해요. 얘가, 그쵸? 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얘만 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프레임 버퍼를 일단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 섀도우 맵에 있는 MFBO가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의 약자예요. 얘도 지금까지 우리가 버퍼 또는 뭐 오브젝트들 GPU에다 만든 것처럼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이렇게 GLgen 프레임 버퍼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주석에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 프레임 버퍼를 텍스처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마지막에 렌더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뎁스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다, 뭐 이런 표시를 해줄 거고,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궁금하시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한테 정확히 얘네들이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GLTeX 이미지 2D를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여기에 들어가서 레퍼런스 문서를, 복사가 안 됐네요. 어쨌든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뭐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나중에 두 번째 패스에서 이 데이터를 참조해서 렌더링을 할 때 이 뎁스맵 데이터를 어떻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가져올 건지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프레임 버퍼 바인딩 시켜 놓고, 이제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요 섀도우 맵 부분에다가, 아니죠,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걔를 이제 섀도우 맵으로 사용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적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프레임 버퍼, 그러니까 빛의 위치에서, 이 전구 라이트 소스의 위치에서 렌더링을 할 때는 실제로 화면에 그려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컬러 버퍼에다가는 데이터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드로우 버퍼를 안 해준다, 버퍼 리드를 안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는 이게 섀도우 맵의 생성자고, 결국에는 우리가 맵으로 사용할 뎁스 맵을 생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뭐 소멸자 부분 지워주면 되고, 바인드, 언바인드는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리드를 할 때 우리가 저 뎁스 맵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텍스처 유닛에 바인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좋아요. 요게 섀도우 맵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맵의 주요한 역할을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확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 라이트 클래스 뭔지 기억나세요? 얘는 어떤 그러니까 기본 클래스였죠. 우리가 실제로 빛은 디렉셔널 라이트로 정의를 할 건데, 디렉셔널 라이트는 라이트의 어떤 한 종류고 추가적으로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디렉셔널 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라이트에 대한 기능과 데이터들은 모두 여기 라이트 클래스에 갖춰놨는데, 얘가 이제 섀도우 맵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섀도우 맵 객체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동적 할당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생성자 부분에 보면은 여기 보시죠. 이렇게 섀도우 맵을 동적 할당을 해서 포인터를 가지고 있도록 해놨고요. 디렉셔널 라이트에서는 당연히 이 라이트 생성자 호출을 하면서 섀도우 맵이 같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C++ 수업 다 들으셨으니까 조금 코드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여기에 지금 섀도우 맵 포인터가 없다고 해서 디렉셔널 라이트에 포함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라이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렉셔널 라이트에도 섀도우 맵 포인터, 얘가 얘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얘는 실제로 뭘 가리키고 있냐, 힙에 만들어진 아까 우리가 만든 이 섀도우 맵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요거까지는 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수정된 게 이것저것 좀 있는데 별거 없네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application.cpp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 여기 지금 버퍼 위드 버퍼 하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메인 윈도우 크기를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꿔놨고요.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자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티팟하고 플레인을 둘 다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여기 평면이 있고 이 위에 이제 주전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씬을 만들었습니다. 코드 보면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뭘 해줬냐면요. 보죠. 자, 요거를 먼저 해줬어요. 자, 이제 요게 중요한 건데, 자, 제가 뭘 했냐면 뎁스맵 비주얼라이즈라는 쉐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뎁스맵 비주얼라이저 쉐이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뎁스맵을 화면에 그려주는 쉐이더, 이렇게 두 개 쉐이더를 만들어 놨고, 얘가 이제 쉐이더 안에 뎁스맵 비주얼라이즈 쉐이더 하고 디렉셔널 섀도우 맵 쉐이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일단 어플리케이션 CPP 부분 마저 보죠. 자, 디렉셔널 라이트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섀도우 맵 객체를 가지고 있겠죠. 생성하면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끝이에요. 여기까지 바뀌었고, 이 렌더링 루프에서 이제 뭐를 해주냐면 이제 그리는 패스를 두 개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패스는 섀도우 맵을 생성을 하는 패스고요. 두 번째 패스가 이제 씬을 그리는 패스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보세요. 자, 첫 번째 패스를 그릴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카메라 위치를 라이트 소스의 위치로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라이트 소스의 위치에서 렌더링을 해줘야지 됩니다. 여기서 그 렌더링 위치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 바인딩하고 뎁스 클리어하고 섀도우 맵 바인딩하고 use light for shadow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서 볼게요. 자, use light for shadow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 트랜스폼에다가 라이트 트랜스폼을 전달해 줬습니다. 자, 이것도 제 기억에는 아마 이 커밋에서 추가가 된 코드일 거예요. 그렇죠. 이 커밋에서 추가가 된 코드인데, 자, 뭐냐면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카메라 클래스에 보면은 calculate view 매트릭스가 있죠. 이 인터페이스를 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쉐이더에다가 뷰 매트릭스를 전달을 해야 정확하게 씬을 렌더링을 할 수 있잖아요.
걔를 위해서 calculate view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calculate view 매트릭스 보면은 이 view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줬어요. 자, directional light에서도 뭐죠? use light for shadow 안에서 calculate view transform을 호출을 하는데 이 calculate view transform 가서 보면 뭐죠? 자, glm lookget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볼게요. 이것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이 lookget 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도 하고 뭐 코드도 좀 봤으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I at up을 전달을 해주죠. 자, 보세요. directional light는 빛의 방향만 가지고 있죠. 얘 위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강의 자료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뭐였죠? 이런 씬에 이렇게 전구가 있다. 아니 뭐 방향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전구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위치에서 카메라로 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사실은 얘가 제가 설명드리기 쉽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전구를 기준으로 계속 강의 자료에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건 어때요? 그냥 이 씬 전체에 이런 방향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얘는 카메라 위치를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를 이렇게 잡는다는 겁니다. 자, 뭐냐? 어떤 씬에 중심이 있어요. 원점이 있죠. 얘가 at이에요. 그리고 I 위치가 어디죠? 자, M 디렉션을 마이너스로 해줬죠. 디렉셔널 라이트가 이런 방향으로 빛을 비추고 있다면 얘를 뒤집어서 이 위치, 1만큼 떨어진 이 위치를 이제 카메라 위치로 해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업은 그냥 Y방향으로 업 벡터 해주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이제 이 씬을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렌더링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있죠. 이 라이트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여기서는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강의자로 다 설명하기 전에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포인트 라이트가 이렇게 뷰프러스텀이 이렇게 기울어진 뷰프러스텀 맞죠? 뷰프러스텀이 이렇게 기울어진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사용을 안 하고 오소그래픽 프로젝션 그러니까 뷰프러스텀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얘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안 궁금하시면 그냥 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얘가 리턴을 해주는 게 뭐예요? 요 뷰 매트릭스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한 거를 리턴을 해주죠. 그리고 걔를 우리가 set uniform 보면은 U Directional Light Transform 이라는 유니폼에다가 저 매트릭스를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VP 매트릭스를요. 자, 얘를 처음에 왜 보기 시작을 했냐? 아까 application.cpp의 메인 렌더링 루프에서 첫 번째 패스에서 얘를 호출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예요? 얘를 실행을 하면은 VP 매트릭스를 라이트 소스의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쉐이더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렌더링을 시켜주시면은 여기에서 뎁스맵이 생성이 되는데 자, 뎁스맵 생성하는 쉐이더 먼저 볼게요. 쉐이더 섀도우 맵이었고 파일은 뭐였죠? 얘였죠? 디렉셔널 섀도우 맵입니다. 자, 디렉셔널 섀도우 맵 쉐이더 코드 보시면은 되게 짧죠? 자, 되게 짧아요. 이것도 강의 자료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뭘 하냐 볼게요. 일단 요만큼이 버텍스 쉐이더죠. 자, 모델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해서 GL 포지션에 할당해 주는 거 우리 많이 했죠. 그냥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한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얘를 한번 다시 보면은 아까 이거 U 언더바 디렉셔널 라이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였어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가지고 어떤 가상의 카메라 위치를 만들어내서 얘의 프로젝션하고 뷰 매트릭스를 곱한 게 여기로 넘어오게 되어 있었죠. 자, 제가 코드 설명 드린 거 지금 한 5분 10분 됐나요? 동안 설명 드린 거 가지고 지금 이 과정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아니면 영상을 천천히 보세요. 제가 이 CPP에 이 코드가 있죠? 이 CPP에 이 코드가 있죠? 하는 거 볼 때 여러분이 놓쳤으면은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정지시키고 보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디렉셔널 라이트를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가 카메라의 위치라고 가정을 하고 GLM에 있는 루켓 함수를 사용을 해서 뷰 매트릭스를 만들어 놨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오소그래픽 프로젝션 사용을 해서 이 두 개를 곱한 거를 여기다가 유니폼으로, 여기다가겠죠, 유니폼으로 전달을 하게 코드를 짜놨습니다. 자, 그리고 걔를 모델 매트릭스랑 곱했어요. 이게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실제로 이 C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그릴 건데, 이거는 두 번째 패스에서 할 거고, 첫 번째 패스에서는 뭐다? 여기 있는 라이트 소스의 위치에서 렌더링을 할 거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라이트 소스 위치를 뷰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렌더링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디렉셔널 섀도우 맵 쉐이더 코드고요. 버텍스 쉐이더에선 이런 거를 해주고,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선 뭘 해주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까 이 부분을 가서 보면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프레임 버퍼가 이런 데이터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패스에서는 뎁스 버퍼만 사용을 할 겁니다. 뎁스 버퍼는 우리가 값을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아웃풋 머저에서 자동으로 값을 계산해서 집어넣거든요. 우리가 직접 값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보통 여기다가 작성을 해준 놈들은 뭐였어요? 얘죠. 이 컬러 버퍼 데이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컬러 버퍼 데이터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아무런 코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뭘 했어요? 여기서 T팟을 렌더링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패스에서, 버벅이네요. 이 첫 번째 패스에서 만들어낼 뎁스맵이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뎁스맵이 생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요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데, 요 두 번째 패스에서 제가 뭘 하도록 했냐면, 이 첫 번째 패스에서 저장된 뎁스맵을 화면에 보여주도록 그냥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뎁스맵 비주얼라이즈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뎁스맵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도록 그냥 임의로 만든 코드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실질적인 강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화면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얘는 뭐냐면 제가 T팟을, 그러니까 저 주전자 C내는 주전자와 요 평면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요 라이트 소스 위치를 기준으로 여기다 카메라를 잡아서 렌더링을 했죠. 그러면은 프레임 버퍼, 이거로 썼네.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있는 뎁스 맵에 뎁스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가져다가 그냥 평면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보이도록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뎁스맵 정보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돌아가 버렸는데. 자, 이렇게
저 빛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 주전자의 깊이 값들이 이렇게 더 어두운 색은 나랑 더 가까이 있는 거고 더 밝은 색은 나랑 더 멀리 있는 거죠. 요런 뎁스맵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first pass를 통해서 생성이 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뎁스맵 관련된 코드, 일단 첫 번째 코드였고요.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림자를 렌더링 할 때 두 번째 패스까지 거쳐야 되죠. 자, 두 번째 패스에서 어떻게 되냐 보면은 뭐 바꿨나 잠깐 확인 좀 해보고요. 뭐 특별히 바꾼 거는 그쵸.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결과부터 볼까요, 그냥?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결과부터 보면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카메라를 멀리 떨어뜨려 두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씬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닥에 평면이 있고 요 위에 주전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기 바닥 평면이 있고 여기 주전자가 있어요. 자, 디렉셔널 라이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위치죠. 카메라는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요 위치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얀색에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으로 주전자가 그려진 이미지가 나왔어요. 걔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요 그림자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뷰 위치는 내가 얼마든지 WASD를 사용을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자, 그림자 부분은 일단 잘 표시가 됐습니다. D랑 G랑 비교를 해서 그림자가 표시가 됐는데, 자, 요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섀도우 아크니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 빛이 비추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그림자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렇게 요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요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 쉐이더 코드를 봐야겠죠. 쉐이더 코드를 돌아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이름이 뭐 있죠? 라이팅 얘네요. 그냥 이름을 요걸로 해놨네요. 자, 이걸로 해놨는데 지금 수정된 게 뭐냐면은 일단 프래그먼트 아니요 버텍스 쉐이더에서 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얘가 왜 추가가 됐냐 하는 거를 좀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좀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쉐이더 부분은 따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